안녕하세요. 읽어주는 여자, 강원도에 사는 도시여자 강도녀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남자이고 여동생 아이디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는 대부분이 남자인데 막말로 여혐 분위기가 말도 못하게 조성되어 있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서 동생 아이디를 빌려 쓰게 되었습니다. 여자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의견 여쭙고 보태고 싶습니다. 저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일이니 들어보시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우선 여자친구는 31살이고 저와 3년 연애하고 동거한 지는 1년 되었습니다. 만난 지 4년이 되었죠. 연애하는 동안 여자친구는 결혼 전에 동거해보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고 귀담아 듣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프로포즈하자 진짜 동거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혼전 동거는 부정적이라서 내키지 않았고 더 나아가 제가 배우자감으로 신뢰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서 자존심도 많이 상했습니다. 여자친구의 끊임없는 설득에 결국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계약서도 썼습니다. 이마저도 빈정상했지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사인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동거 기간은 1년이고 계약이 끝나면 결혼을 할지 말지 정하자였고 한 사람이라도 거부하면 뒤끝 없이 깔끔하게 헤어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평생을 함께 살 배우자인데 1년의 투자도 괜찮을 것 같았고 계약서는 형식상의 재미 정도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은 그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지난 5월 말이 약속했던 동거 기간이 만료되었고 여자친구는 저와 결혼하고 싶다 하고 저는 결혼하기 싫습니다. 헤어지자고 했더니 저를 천하의 나쁜 놈으로 만듭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여자가 더 손해이고 1년씩이나 함께 살았으면서 제가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자친구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졌고 솔직히 정 떨어져서 더 이상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선 글 읽기 전에 제가 제 여동생들이랑 비교하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둘째가 저보다 1살 어리고 막내가 4살 어립니다. 여자친구와 동생들이 나이대가 비슷하기도 하고 제가 수십 년 동안 가깝게 보고 알던 여자들이 동생들 뿐이라 비교하게 되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거 시작한 지 1달 정도는 결혼한 기분도 나고 신혼부부 같아서 좋았습니다. 좀 지나니 여자친구가 본색을 보이는데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여자친구가 보통 여자들만큼은 깔끔할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결벽증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었는데 동거해보니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샤워하고 나오면 화장실 바닥에 머리카락이 실타래처럼 뭉쳐 있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땐 쥐인 줄 알고 기겁했습니다, 정말. 여러 번 싫은 소리 했지만 하는 척만 하고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저는 여동생이 2이나 있고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저는 볼일을 보고 비대 후 바로 샤워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생리용품이 있기 때문에 휴지통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1달에 1번 며칠 하는 건데 화장실에 갈 때마다 비닐에 담아서 버리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여자를 너무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여동생들이 항상 그렇게 해왔기에 그런 건 줄 알았다고 했더니 다른 여자랑 비교하는 거냐며 삐지길래 휴지통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정말 경악한 게 여자친구가 그날일 때 보면 휴지통에 사용한 생리대가 있는데 제대로 뒤처리를 하지 않아서 사용하고 난 생리대를 봐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1달에 1~2번은 꼭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휴지통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의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습니다. 물티슈는 늘 말라 비틀어져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음료수 뚜껑 부분 잡았다가 뚜껑이 닫혀있지 않아서 떨어뜨려 쏟은 적이 1~2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정말 너무 싫어하는 건데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데이트할 때 여자친구가 기본 1시간, 심하게는 2시간까지 지각을 했는데 여자친구가 저한테 예뻐 보이고 싶어서 준비하느라 늦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면서 보니 약속 시간이 12시라면 11시 40분 정도에는 약속 장소에 도착할 생각으로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준비하는 시간은 본인이 가장 잘 아니까 남자들이야 후딱하지만 여자들은 오래 걸리니 본인이 준비하는 시간이 2시간 걸리면 9시에는 일어나서 12시 전에는 약속 장소에 도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자친구는 11시에 일어납니다. 이미 약속 시간이 지나서 친구에게 전화 오면 급한 일이 생겨서 늦는다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남의 시간을 함부로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여태껏 여자친구가 저와의 약속 시간에 늘 이런 식으로 늦었다는 걸 생각하니 화가 나서 한 소리 했더니 그때 늦은 건 정말 일이 있어서 그랬던 거랍니다. 여자친구가 나가고 옷방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하의는 뱀 허물 벗은 듯이 바닥에 그대로 있고 상의는 여기저기 날아다닙니다. 바닥에 머리카락까지 그야말로 정말 난장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자친구와 동거하기 전까지 이따금 동생들이 집에서 자고 갔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전원 생활이 하고 싶으시다며 외곽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버스가 일찍 끊기고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시골이다 보니 여자들이 밤중에 집에 가는 게 위험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버스 정류장까지 동생들 데리러 나오실 때도 있지만 너무 늦을 땐 제가 사는 집이 번화가 쪽이라 약속 끝나고 제 집에 와서 자고 다음날 제가 동생들 데려다주는 핑계로 부모님을 뵈러 갔었습니다. 집은 투룸이고 동생들은 거실에서 잡니다. 동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막내 동생이 톡으로 온다고 연락을 했었고 당구치고 있어서 못 봤습니다. 여자친구가 혼자 집에 있을 때 동생이 들어왔으니 서로 놀라는 건 말할 것도 없이 당연했죠. 서로 사진으로 얼굴은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둘 다 놀라서 소리 지르고 난리였나 봅니다. 동생이 오빠가 연락이 안 돼서 몰랐다고 오늘은 너무 늦어서 자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옷방에서 자겠다고 하고 들어갔는데 옷방이 난장판이었나 봅니다. 동생은 동거 사실을 안 것보다 옷방 상태를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동생을 끌어내며 사생활이 있는 곳이니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둘이 말싸움을 했고 둘 다 울고 불고 전화 왔길래 갔더니 서로 머리만 쥐어뜯지 않았을 뿐이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제가 술을 마시지 않아서 동생은 집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막내 동생은 여자친구 인성이 쓰레기라며 옷방뿐만 아니라 식탁이며 싱크대도 난장판이었고 담배 냄새도 났다면서 그런 막장이랑 결혼하면 다신 오빠도 안 본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담배 피우는 걸 본 적이 없어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 동생이 예의가 없다고 남의 집에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고 새언니 될 사람한테 대든다고 싸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내심 동생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당시에는 제 심정이 지금처럼은 아니었어서 동생보다 여자친구를 어르고 달랬습니다. 그 후로 동생들은 제 집에 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조건 동생 편을 들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되고부터 여자친구가 결혼 준비 얘기를 하기 시작하길래 계약서에 쓰여진 날짜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나갔으면 좋겠지만 겨울이라 집 구하기 힘들 테니 5월까진 기다리겠다고 구해지는 대로 나가달라고 했더니 저를 결혼 사기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사실혼도 결혼과 다름없는 거고 단순히 이별이 아니라 이혼하는 거라면서 저를 공격해왔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얘기했고 저더러 속이 좁다면서 욕하고 나가겠다고 하더니 다시 사과하고 고쳐보겠다고 하길래 마지막으로 믿어보자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고 잔소리할 때마다 싫은 티를 냅니다.
지금은 여자친구 얼굴만 떠올려도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결혼식 로망을 줄줄이 늘어놓는데 진짜 여자만 아니면 한 대 쳐버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5월이 되어도 안 나가고 버티고 있어서 집에 가기 싫어 죽을 것 같습니다. 6월 들어서는 주말마다 부모님 댁에 가서 지내고 평일은 직장 때문에 집에 와서 지내는데 제가 집에 있을 때만 눈치 보며 하는 척하고 있는 것도 짜증납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은 제가 동거하고 있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고 지난주에 제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주말에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한 대 걷어차이고 욕도 실컷 먹었습니다. 가족들이랑 상의한 결과 우선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라 집은 금방 빠질 듯 합니다. 오늘부터 동생들이 대신 집을 보러 다니고 있고 이사할 집이 정해지면 집을 내놓을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여쭙고자 하는 건 제가 정말 결혼 사기범이 되는 게 맞는지, 제가 정말 속이 좁고 남자답지 못해서 여자친구의 단점을 참지 못하는 건지,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여자친구에게 언제쯤 말을 해줘야 할지, 이 밖에도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남자들이 대부분인 커뮤니티는 의견들이 사실 좀 편파적이고 가족들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니 보통 여자분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분명 같이 살면서 여자친구 입장에서 저도 잘못된 점이 분명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제 위주로 저한테 유리하게 쓰여진 글이기는 하지만 정말 한치의 거짓도 없고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오늘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일부러 야근까지 자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으니 남동생이다 생각하시고 정말 부끄럽지만 조언과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추가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야근하며 댓글 달리는 걸 봤는데 아침부터 동생한테 연락이 와서 봤더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댓글 다 읽지도 못했는데 오해하실 만한 부분이 있어 조금 보태어 써봅니다. 동생 아이디를 빌리게 된 건 먼저 제가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비슷한 글을 올려서 의견을 물으니 댓글도 많이 없었고 분위기가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거기 특성상 남자들이 대다수인데 말 그대로 여혐 발언으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라 삭제했습니다. 동생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여기에 글을 올려보라 했고 저는 네이트 아이디가 없어서 동생 말로는 결시침판에는 남자들은 글을 못 쓰게 되어 있다고 해서 아이디를 빌려준 것입니다. 남자도 가족도 아닌 저를 전혀 모르는 제3자의 입장에서 특히 일반적인 여자분들이 보시기에 어떠한지도 궁금했고 사기로 고소한다 소리를 하니까 그게 가능한 일인지도 궁금했습니다. 제가 따라다녀 사귀고 동거까지 했으니 법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해서 죄책감도 들었고 여자친구는 제가 예민하고 결벽증이라는데 다른 여자분들은 어떤지 이게 평범한 일인지도 궁금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1년도 채우지 않고 결혼 준비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의심스러워서 동거를 제안했을지 몰라도 저는 여자친구와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까지 여자가 셋이나 있는 집이기에 저도 여자에 대한 환상은 없었습니다. 저조차도 집에서는 더 흐트러지는 편이고 여동생들도 화장 지우면 다른 사람 같고 집에서는 퍼지는 옷 입고 돌아다닙니다. 자기들 남자친구와 통화할 때 목소리도 바뀌고 데이트 나갈 때 전날부터 거울 앞에서 고민하는 거 많이 봤기 때문에 제 여자친구도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약속 시간에 늦어도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왈가닥인 동생들에 비해 여자친구가 워낙 여성스러워서 제 동생들한테 너네들이랑은 다른 여자라며 자랑도 많이 했었습니다. 전혀 기대가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겠지만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건 정말이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지금도 밖에 나갈 때는
제가 연애할 때 알던 모습처럼 굉장히 깔끔합니다. 여자친구는 여자들이 다 자기랑 같다고 하는데 여기 댓글 보고 아니라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여자친구는 본인의 행동이 잘못된 거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포커페이스처럼 사람이 바뀌는 건 본인도 어떤 모습이 옳은 건지 인지하고 있다는 건데 그저 제가 예민하고 결벽증이고 속 좁고 나쁜 놈이랍니다. 저는 청소하는 게 귀찮아서 어지르지 않는 타입일 뿐입니다. 혼자 살다 보니 어차피 제가 치워야 하고 바쁘거나 피곤할 때 건너뛰면 집이 금방 지저분해지길래 쓸고 닦고는 자주 안 해도 쓰던 물건은 제자리에 두고 눈에 보이는 건 정리정돈을 바로바로 하는 스타일일 뿐입니다. 살림도 별로 없고 집이 큰 것도 아니고 남자 혼자 살면서 집 어지를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깔끔하기로 유명한 남자 연예인들처럼 제가 깔끔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비대 후 샤워가 목적이 아니라 샤워하러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 거고 집 밖에서는 그냥 볼일 봅니다. 이런 생리현상까지 변명을 해야 하니 참 구차하고 이상한 느낌이 드네요. 머리카락 치우는데 10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는 늘 저녁에 머리를 감습니다. 출근 시간에 바쁘게 쫓기며 씻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오는 길에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면 될걸. 그게 왜 안 되는 건지도 이해가 안 가고 처음에는 저도 군말 없이 제가 치웠습니다.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교정이 되지 않는 건지 너무 답답했고 어쩌다 한두 번 실수하는 게 아니라 열에 9은 이러니 저도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생리대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기간 내내 그러는 게 아니라 한두 번씩 그랬습니다. 이건 도저히 제가 참지를 못해서 슈퍼에서 검은색 비닐봉지 사와서 화장실에 두었습니다. 나올 때마다 거기에 담아서 갖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자친구가 수치심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그런 걸 지적하니 창피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먼저 관리를 잘했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란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적인 집안 생활에서의 생활 방식도 문제였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크게 느껴지고 심각하다 생각한 건 여자친구의 시간 개념입니다. 약속에 지각을 하거나 파토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고 아침에는 제가 마치 큰딸을 깨워서 학교 보내는 기분마저 듭니다. 알람은 무용지물이고 깨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자친구는 8시 반, 저는 9시 출근이라 강제로 태워다 회사 앞에 내려줍니다. 남자가 찌질하게 여자친구 허물벗기듯 험담하는 게 비겁한 거 저도 잘 알지만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오히려 이 상황에 저를 나쁜 놈으로 바닥까지 끌고 가니 제가 그동안 참아왔던 걸 생각하면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동생들이 대충은 알고 있다가 제가 쓴 글을 보고 저보고 병신이라며 욕하고 난리네요. 전세가 별로 없어서 이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반월세라도 있으면 이사할 생각입니다. 집주인 되시는 분이 전세금도 올리지 않아 복받았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스스로 나올 생각하니 또 화가 납니다. 어제는 직원들이랑 술 마시고 찜질방에서 잤는데 오늘은 이사 계획을 말할 생각입니다. 또 뭐라고 할지 안 봐도 뻔해서 하기도 싫은데 제가 피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연애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말씀대로 꼭 동거사실 말하겠습니다. 아직 한참 나중 일이지만 언제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지 그것도 상상하니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골치 아픈 것만 생각하느라 이런 건 생각도 못했는데 동거했던 과거를 말하지 않으면 사기 결혼이 되는 거라고 하니 꼭 말하겠습니다.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계약서는 같은 내용으로 2장이고 1장은 제가 갖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전에 출근하자마자 이거 쓰느라 일이 밀려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스트 댓글입니다. 전 여잔데요. 저런 사람 룸메이트로도 싫은데요. 글쓴이가 왜 사기꾼이에요? 아니에요. 먼저 동거 1년 해보고 결정하자 한 건 여자친구였고
안타깝게도 글쓴이 입장에서 너무 안 맞아서 헤어지자는 건데 이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본인이 먼저 어느 한쪽이 원하지 않으면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했잖아요. 살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서로 바뀌는 게 없다면 결혼해봤자 그 결과는 뻔한 거 아닌가요? 나 같아도 헤어지고 싶겠어요. 서로 합의된 계약서까지 쓴 마당에 뭘 망설이고 계세요? 미리 살아보길 잘했네요. 당연히 여자가 여러 가지로 이상하고 문제도 많네요. 근데 비대하고 바로 샤워한다는 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글쓰님도 좀 너무 과하게 깔끔 떨고 피곤한 스타일은 맞는 것 같아요. 여자나 남자나 급하게 준비하고 나갔을 때 방이 엉망인 거나 매번 화장실 머리카락 안 치우는 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도녀는 또 다른 사연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